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는 그 GDP 성장률이 역성장 날까봐 걱정했었는데 네. 다행히 또 시장은 올랐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리세션에 정확히 얘기하면 시그널이 분명히 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시장은 이틀째 일단 반등하면서 한마디로 미국 시장이 좀 뭔가 좀 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부터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투자 심리를 좀 회복시키는데 일단은 일조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좀 자세히 좀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고요. 여하튼 실제로 보면 리세션 국면에 혹시 진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월가의 투자자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의 일치하는 지금 다수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도 그런 얘기를 바로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오늘 이 그림은 이틀 동안 3일 동안의 흐름인데요. 미국 시간을 보면 화요일 날 좀 약했다가요. 수요일 날 목요일 이틀 동안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시간 9시 반에 GDP 역성장이 예비치지만 예비 나온 이후에 약간 소강상태 약세 출발했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고 이번 한 주간의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실적 시즌의 우려가 분명히 있었죠. 지금 현재도 진행한 건 사실인데요. 그 우려보다는 괜찮다라는 시각이 일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오늘까지요. 정확하게 50%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네. 약 72%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평균에 약간 못 미치고 실적을 상회하는 비율도 약간 못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준에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의 속도 조절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메타 플랫폼이 결국은 주가가 5%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에 속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즉 오른쪽 화면에 두 번째 거거든요. 빨간 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라갔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보면 약간 방어적 섹터 주식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것을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GDP 얘기 잠깐 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2분기 GDP가 지금 마이너스 0.9%가 났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오른쪽은 이제 전망치가 되겠고, 전망치는 월가의 컨센서스가 되겠고요. 왼쪽 이제 미국의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상무부에 있는 경제 분석부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GDP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2분기 연속 예비치지만 마이너스 0.9%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경기 침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번엔 또 침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네네. 거기에 좀 방점을 시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희도 이제 통칭 이제 2분기 연속 GDP가 하락하면 일단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보면 월가의 용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월가는 가장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숫자로 딱딱 떨어지니까 예비치가 나오고 2분기 예비치임에 불과하지만 2분기 GDP가 연속으로 마이너스 나면 경기 침체했던 것이 왕왕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월가의 판단이 되겠는데요. 공식적인 경기 침체를 누군가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재무장관이 할 수도 있겠고요. 네네. 연준이 할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이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MBER이라고 전미경제연구소라는 쉽게 해서 비영리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 단체가 있고 이거는 올해로 보면 벌써 2년? 1920년에 네. 생겼고요. 그래서 통상 여태까지 노벨 경제학 상을 받은 사람의 15분인가 뭐 이상이 여기에 이제 연관돼 있던 분일 정도로 네네. 상당히 권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네. 바로 여기서 이제 콜을 하는 거죠. 이 콜을 또 누가 하냐면 경기판단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기판단위원회는 8명의 멤버로 있는데요. 8명이 모여서 다양한 상황을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정확하게 이제 문구는 정확하게 제가 직역을 하면 경제 전반에 걸쳐서요. 경제 활동의 심각한 하락이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수개월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네. A few months라는 건데 몇 개 a few란 것이 5, 6번일 수도 있겠고요. 네네. 7, 8번이 있겠고 2, 3번이 있는데 통상 보면 영어로 보면 5번 정도를 얘기를 하죠. 4, 5번, 6번. 왜냐하면 한 2, 3번이면 커플이라는 말을 그쵸, 쓰거든요. 그쵸. 아니면 7, 8번 되면 several이라는 표현을 많이 그렇죠. 쓰기 때문에 4, 5, 6번 정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2분기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유추하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 항목을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 사정이라든가요, 소득 상황, 그리고 생산, 그리고 소비와 투자. 소비는 개인이 소비하는 거고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정도를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또 이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모여서 그러니까 언제 알려줘요? 언제 모여서 언제 콜을 하냐가 이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항상 이게 콜이 늦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리세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오히려 리세션이 거의 다 끝나고 회복될 시점에 할 정도로 상당히 늦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언제 하는지, 언제 발표하는지, 네. 언제 모이는지 예고도 안 하고 심지어는 발표하는 시점에서도 언제 모여서 얘기했다는 것도 안 합니다. 쉽게 해서 비밀주의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비공개가 철두철미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상당히 늦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 과거 사례를 한번 봤거든요. 네. 보니까 팬데믹, 우리 가장 가까운 네. 팬데믹 침체를 한번 보자고요. 네. 그때가 2월,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 네. 4월까지가 경기 침체라고 규정이 됐는데 네. 그게 언제 규정됐는지 보니까 침체에서 벗어난 지 2개월 지난 6월에 규정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2007년 12월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네. 그거 언제 침체인지 정한지 보니까 2008년 12월에, 그러니까 1년 뒤에 규정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늦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분기 때 그 2020년만 보면 네네. 상당히 빨리 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2분기 GDP가 발표되면 지금도 7월 20일에 예비치가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인가 6월 10일인가 발표한 걸로 맞아요. 제가 6월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가 나오기 전에 진행되는 위중에 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빨랐는데 언제 할지 이번에는 그러면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요즘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고요. 어저께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이 리세션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건데 그 GDP가 마이너스 나온 건데 실제로 보면 오늘도 제네 옐런 재무장관이 다시 한번 오늘 재무부의 컨퍼런스에 나왔거든요.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좋다는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또 하나 가구의 부채, 그러니까 가구의 부채라는 것이 이제 돈이 없어서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뭐 디폴트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요. 가구 부채 상황이라든가 개인들의 소비가 여전히 왕성하게 있고 기업들도 여전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리세션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정부의 발표이기 때문에 뭐 약간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은 딱 요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저께 보면 실절 발표한 이후에 비자의 CEO가 블룸버그가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비자의 CEO는 깜짝 놀랄 정도로 소비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또 안 좋아질 수 있죠. 뭐 당장 내일이라도 모여서 발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그동안의 어떤 소위 MBR, 전미경제연구소 했던 스탠스에 비춰서는 지금은 그렇게 그들이 콜한다. 쉽게 해서 지금 리세션이라고 선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된 직후에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 실적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아마존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생각보다 좋게 발표한 것이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매출이 나왔고요. 적자는 분명히 적자를 좀 냈지만 네. 지난번에 리비아 때 적자 규모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AWS도 생각보다 좋았고요. 광고도 좋았고요. 오늘 주가가 제법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올라가고 있는데 핵심은 가이던스죠. 어저께 페이스북이 주가가 메타 플랫폼에 크게 내렸던 것은 가이던스를 못 맞춘 데다가 훨씬 낮게 발표했거든요. 오늘 1264억이 월가의 가이던스인데요. 1250에서 1300억을 매출 제시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시간에서 지금 10% 뭐 가까이 뭐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당 이익은 1.20달러가 나왔습니다. 1.16달러가 예상됐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애플이 못 맞출 수도 있다라는 것, 수분기 만에 못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상당히 있었는데요. 애플이 맞췄습니다. 아이폰도 좋았고요. 서비스 매출만이 약간 못 맞췄지만 1억 달러가 부족했고요. 이 모든 것 중에서 역시 서비스의 성장률은 가장 높았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상당히 낮았지만 이번에다 13% 정도 서비스 매출이 높아진 거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애플의 오늘 실적 관련해서는 전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총 마진율입니다. 총 마진율이 40.6%가 예상됐는데 43.26%가 나면서 이거를 비롯한 것이 가장 오늘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정규상에서 한 0.3% 올라갔고요. 시간에서는 처음에 한 2%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3%가 좀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규 시간의 시장에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지금 현재를 보면 대부분 좀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 어제와는 약간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메타 플랫폼까지만 잠깐 네, 확인해 메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말씀해 주시죠. 메타 플랫폼이 5.2%가 내렸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던스가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이었거든요. 어저께도 1% 마이너스가 났는데 매출이요. 이번에 진행되기는 매출의 상황이 그들의 주장의 가이던스가 최소 2에서 많게는 11%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아마존과 차이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소 21곳이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키뱅크 한 곳만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투자 의견에 변경은 없었지만 시장은 그대로 가이던스를 반영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